정부의 뉴스 브리핑. 아프가니스탄에 갇힌 한 절망적인 남성이 부모에 의해 카불 공항에 남겨진 두 남매를 위로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옥에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방송국 ITV 뉴스는 카불 공항에서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했는데, 부모를 따라 공항까지 따라왔다가 남겨진 두 남매가 울고 있고 이들을 돌보던 한 남성이 화를 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남성은 바이든 씨, 당신이 이 짓을 했다. 당신이 이걸 계획했다. 당신은 탈레반과 거래를 했다. 이것이 그 결과다. 그건 당신이 잘못된 계산이다. 당신은 트럼프를 반대했고 이제 우리는 당신을 반대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ITV가 전한 영상에는 영국 여권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임시 영국 대사관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탈레반 전사들은 공중에 총을 쏘며 위협하는 모습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어제 긴급회의를 가진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담은 결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대에 부딪혀 8월 31일이라는 철수 기한을 더 연장하지 못하게 됐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G7 정상들이 합의한 결의안 중에는 아프간을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탈레반에 최대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반발이 거셌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국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특별한 관계가 끝났다는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미닉 랍 영국 외교장관은 ITV와의 인터뷰에서 탈레반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이를 수용하고 외국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속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적어도 24명의 캘리포니아 학생들과 16명의 학부모들이 여름 여행을 떠났다가 아프가니스탄에 고립된 것으로 알려져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 40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들이 속한 페이존밸리 유니온 교육청의 데이빗 미야시로 교육감은 캘리포니아 공화당의 데럴 아이서 연방 하원 의원과 만나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니존밸리 교육위원장 타마라 오테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아프간을 떠난 계획을 세우고 항공권을 구입했지만 공항에 도착하지 못했다면서 탈레반이 공항을 폐쇄했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서 의원의 대변인은 아이서 의원과 그의 참모들이 현장에서 고립된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돕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해답과 행동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의 일부 아프간인들은 미국 내 재정착 승인을 받기 위해 자신의 소유가 아닌 미국 여권을 사용하고 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NBC 뉴스는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국무부 당국자들이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자신의 것이 아닌 미국 여권을 제시한 아프간인 5명을 적발했으며 사기 우려가 부각된다면서 입국 심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카불 공항에서 미국행을 희망하는 아프간인들의 생체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도 전했습니다. 브라이트바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약 5만 명의 아프간인들에게 인도주의적 가석방을 해주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들의 체류 신분이 조정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임시보호 상태, 즉 TPS를 이용해 미국에 남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은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철수의 일환으로 적어도 20만 명의 아프간인들을 미국 전역에 재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카시오코르테즈는 난민 비자 발급량을 필요한 만큼 늘려야 한다면서 20만 명은 최저치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것은 가능한 한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대 6만 5천 명까지 재정착시킬 수 있다고 말했지만 민주당 소속의 상하원 의원들은 더 많은 아프간인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밀러 전 트럼프 수석 보좌관이 설립한 사법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은 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시켰던 코로나19 발원지 조사의 종료와 관련해 조 바이든의 국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했습니다. 이 소송은 코로나 팬데믹의 근원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를 중단하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을 설명하는 기록들을 행정부로부터 넘겨받으려는 것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의 주도로 진행된 이 조사는 지난 5월 말 현직 정보기관이 실시하는 제2차 90일간의 바이러스 근원지 조사가 시작되면서 중단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에 대한 특별 기밀 보고서를 받았지만 국민들은 세심하게 검토한 버전이 일반에 공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치명적인 병원체가 자연적인 과정의 일환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이됐는지 아니면 중국 중부에 있는 실험실에서 탈출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협조를 받는 데 실패하면서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결정적 증거나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월요일 기밀 해제된 보고서가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는 어제 오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사망한 주민이 55,40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사임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보고했던 43,400명보다 무려 12,000명이나 더 많은 것이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건부 관계자들은 캐티 호컬 주지사가 취임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정된 집계를 발표했으며 마침내 주정부의 사망자 수가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추파물과 일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엠파이어 센터는 의료정책 전문가 빌 해먼드의 말을 인용해 높은 코로나 사망자 수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호컬은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인정하고 있고 쿠오모는 가능한 한 숫자를 낮게 유지하려고 했지만 호컬은 이 문제를 사탕발림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오늘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전에 공개됐던 것보다 더 많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며 그래서 사람들은 요양원의 사망과 병원 사망이 CDC가 보여주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일어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일어났고 나는 그것이 일어나게 할 것이라며 투명성은 우리 행정부의 품질 보증 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수방송 RSBN의 The Joe Kojo Show는 파우치 박사, 빌 게이츠 등의 인사들이 백신 접종에 열을 올리는 이유를 돈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은 바이오엔텍과 비용 및 이익을 똑같이 나누고 있는 파이자는 현재 주문량을 감안할 때 2021년에만 150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파이자가 올해 20억 도스를 출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최종 숫자는 2배가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또한 모더나 역시 2021년에 184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클레이스의 애널리스트 지나 왕은 백신 접종이 되풀이된다는 가정하에서 올해는 196억 달러, 2022년에는 122억 달러, 2023년에는 114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올해 10억 도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100억 달러의 매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1억 도스를 주문했고 2억 도스를 추가로 사들인다는 옵션을 계약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정부가 존슨앤존슨과 계약한 백신 주사 한 대 가격은 $10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 소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남성이 300여 장의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체포됐다고 NBC 로스앤젤레스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8월 16일 밤 10시 45분경 한 남자가 주차장의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경찰은 해당 차량에서 마약, 운전면허증,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장전된 총기, 그리고 뒷좌석에서 개봉되지 않은 수백 장의 투표용지가 담긴 우편물 상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그가 위조 혐의와 함께 총기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토런스 경찰서 특별수사과, 연방우체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찰청 공공청년부가 모두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선거용지가 용의자의 차량에 어떻게 실렸는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투표용지 도난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투싼구역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가짜 국경순찰차를 타고 미립국 하려던 10명의 이주민을 발견했는데 이 차량의 운전자는 복제된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투싼 지역 순찰대장 존 머덜리는 투싼역에 배치된 요원들이 이번 주 가짜 국경 순찰 차량을 이용한 이례적인 인간 밀수 시도를 저지하고 운전자와 10명의 이주민을 체포,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순찰 SUV로 보이는 차량의 운전자는 연방 요원으로 보이기 위해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브라이트바트에 따르면 인간 밀수업자들이 가짜 차량을 이용해 미립국자들을 옮기려 했던 시도는 지난 2015년 12월 텍사스에서도 있었으며 2018년 8월에는 가짜 응급구조대 차량을 이용해 팔프리아스 국경순찰대 검무소를 통과하려다 적발된 일도 있었습니다. 케빈 맥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민주당 지도부가 아프간에서 미국 국민 모두가 돌아올 때까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맥카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비공개 아프가니스탄 브리핑에 참석한 후 공화당, 민주당, 무소속 등 우리의 모든 초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을 집으로 데려와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다른 항목, 특히 수조 달러의 지출에 대해 작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은 3조 5천억 달러 지출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 내 온건파 의원들과 협상을 끝내고 220대 212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상원이 통과시킨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도 9월 27일까지 표결한다는 것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일명 존 루이스 선거권법으로 알려진 HR4 법안도 표결에 붙여 찬성 219대 반대 212로 통과시켰습니다.